매개 방정식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그리고 이 사이클로이드를 좀 더 일반화시켜 놓은 트로코이드라는 것을 또 배울 것이고, 또한 이어서 우리는 하이퍼사이클로이드, 그리고 하이퍼사이클로이드의 특수한 경우로서 우리는 아스트로이드라는 것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에피사이클로이드가 또 뭔지, 이런 특별한 어떤 곡선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이클로이드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사이클로이드는 별표 씌워놓고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술형일 때는 유도하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유도하세요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일 때는 이 사이클로이드가 얘네들이 사이클로이드를 나타낸다는 것 그 자체는 잘 외워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쓰라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식을 기억해 둬야 우리 앞으로 하나씩 배울 거예요. 이 사이클로이드의 호위 길이가 얼마인지,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분을 학원 적분편에서 이걸 다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클로이드하고 X축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지, 회전체의 부피는 얼마인지, 회전체 건넓이는 얼마인지, 이 중요한 네 가지 결과들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이 식이 어떤 모양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딱 식을 이게 사이클로이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매개 방정식의 곡선의 길이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사이클로이드라면 길이가 얼마 이렇게 다 외울 거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유도해서 왜 그 값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식일 때는 유도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쓰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꼭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예문이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식의 모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일 때는 증명하라고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클로이드는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이클로이드는 물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사실상 이런 중요도 때문에 이 사이클로이드를 자꾸 강조를 하게 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사이클로이드는 최단 강하곡선이에요. 최단 강하곡선이 되고, 또한 사이클로이드는 바로 여기 보면 등시곡선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이클로이드는 가장 빠르게 어느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는 곡선 경로를 나타내고, 그리고 시간이 같아요. 그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어느 위치에서 이동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 등시곡선에 관한 특징과 최단 강하곡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로이드는 이제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편의상 Y축이 있다라 보고요.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 이렇게 X축 위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X축이라 보겠습니다. 수평축. 이제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 미끄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굴러가려고 합니다. 마찰력은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원을 여기서 굴려요. 굴렁쇠 굴리듯이. 그럼 땡글땡글 굴러가겠죠. 이렇게 원이 굴러갔을 때 일정 위치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원의 중심은 평이동할 테니까 여기가 이제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X축과 원이 맞닿은 한 점이 있죠. 이 한 점이 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갔을 때 생기는 궤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왼쪽 손가락 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제 그걸 이제 형상화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자, 이 노란색 이 홀을 우리는 사이클로이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자, 그럼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이 위치에서 X축과 맞닿아 있던 이 점이 약간 움직여서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얀색은 원래 정지되어 있던 원이고, 이제 파란색 원은 약간 움직인 거를 말합니다. 이제 정지된 원을 지워버리겠습니다. 반지름이 된 A가 되는 원이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원이 움직였습니다. 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이제 요 점, 자, 임의의 지점, 요 지점을 우리가 P라 놓겠습니다. 요 점에 좌표를 X라 놓고, 자, 이제 이 노란색 곡선의 궤적의 X좌표가 이렇게 표현되고 Y좌표가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처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A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만 갔을 뿐이니까 원의 반지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 길이가 A가 되고요. 역시 여기 수선의 발 X축과 다시 또 다른 점이 만나겠죠. 여기 여전히 A가 돼요. 이때 여기 세타가 뭘 나타냅니까 하면 바로 이 중심각입니다. 바로 요 점을 편에서 Q라 놓겠습니다. 점 P와 처음에 여기 있던 점이 이제 움직인 거죠. 점 P와 그리고 Q, 이 Q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요 부채꼴 모양의 중심각을 세타라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점의 수선의 발 내립니다.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이게 X란 얘기예요.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Y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 그대로 수평으로 그어보면은, 자, 이제 요 도형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세타예요. 요 길이가 A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여기는 대문자 오라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원의 중심. 자,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찾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점 P가.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 길이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 B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A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길이가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길이가 A 코사인 세타였던 거죠. 요 길이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A 사인 세타.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그대로 내려버리면 요 길이가 바로 A 사인 세타잖아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 이 부채꼴의 호위 길이를 잘 보세요. 이 부채꼴의 호위 길이, 원래 이 점이 여기 붙어 있었던 점이잖아요. 원이 고정되어 있었을 때.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마치 이게 바퀴가 굴러가듯이 이 점이 결국은 이제 왼쪽으로 굴러가면 이 점이 여기에 맞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원이 이렇게 굴러갔을 때, 바퀴가 굴러갔을 때 결국 이 호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여기 이동 경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직선 길이가, 이 바퀴가 움직이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직선 길이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반지름이 A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가 될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A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당연히 A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길이가 A 세타거든요. 호의 길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A 세타는 X 더하기 A 사인 세타예요. 이 사실로부터 얘를 넘기면 X는 넘어가니까 A 세타 마이너스 A 사인 세타가 됐죠. 여기서 A가 공통하니까 묶어내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X좌표는 A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이제 X좌표는 찾아졌습니다. Y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Y좌표는 더 찾기 쉽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원의 반지름 A가 됐죠. 근데 요 좌표가 Y예요. 요 길이가 Y예요. 요 길이는 A 코사인. 그러니까 A는 Y 더하기 요 길이와 똑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원의 반지름 A는 요 길이가 Y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길이가 Y.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아야 되잖아요. A 코사인. 그림을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A는 Y에다 요만큼을 더한 거와 똑같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넘겨요. Y는 이퀄 A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A를 묶어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Y는 A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가로 닫고 이렇게 됐고요. A는 원래 있던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항상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 0부터 2파이라고 한 것은 요 그림만 그려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0부터 4파이라면 두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이 노란색 곡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노란색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 얼마인지, 그 넓이를 X축으로 회전했을 때 회전체 부피가 얼마인지, Y축으로 회전했을 때 회전체 부피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곡선을 X축으로 회전했을 때 회전체의 건널비는 얼마인지 등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다 적분의 응용편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이클로이드가 이렇게 유도가 됐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이클로이드가 갖고 있는 물리적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림을 자, 이렇게 X축에 대칭을 해서 그려놨습니다. X축에 대칭을 해서 자, 여기를 이렇게 했고요. 자, 이 곡선을 노란색 곡선을 다시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현상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즉 외부의 힘을 일체 가하지 않고 마찰력 같은 건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 계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오로지 중력만 작용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이클로이드의 최고 정점은요. 원이 180도 돌았을 때 최고 정점이에요. 그리고 이 좌우 대칭이에요. 180도 돌고 다시 180도 돌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거든요. 즉 여기 최고 정점에 오는 것을 그냥 편의상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 Y축을 이 아래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놓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쪽으로 이 그래프를 반대로 놓고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X축이고요. 이거 음의 Y축이 아니에요. 이제는 양의 Y축이에요. 중력이 작용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양으로 놓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고 정점이죠.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최저점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 봐요. 그럼 여기서 이 물체 여기다가 구슬 같은 것을 놓고 자연스럽게 놔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 있던 여기 원점 O에 있던 요 위치에서 구슬을 놨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요 최저점까지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경로는 어떤 경로일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올 때가 가장 빠른 경로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지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 더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도 있고 뭐 지그자그로 있고 무수히 많은 곡선을 다 생각해 봐도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중력에 의해서만 바로 이동을 할 때 가장 빠르게 요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바로 이 어떤 구슬이 이동할 때 이 사이클로이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에 최단 강화 곡선이라 합니다.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곡선은 뭐가 있을까? 뭐 직선도 있고 더 휘어진 곡선, 좀 덜 휘어진 곡선, 이렇게 볼록한 곡선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봐도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서 내려올 때가 구슬이 가장 빠르게 최저점으로 내려오게 돼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에 보면 등시곡선이란 말이 나오죠. 등시곡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역시 중력에 의해만 영향을 줄 때 어떤 구슬이 여기에 있던 요 지점을 B라 놓겠습니다. 또는 요 지점을 C라 놓고 뭐 아무데나 이렇게 놔요. 구슬이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서 탁 놔요. 그러면 얼핏 보면 이게 더 빨리 여기 올 것 같고 얘가 더 늦게 올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곡선상의 어느 지점에서 구슬을 놓더라도 같은 시간에 B에 도달합니다. 여기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여기 있을 땐 천천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내려오는 경로가 이 사이클로이드 경로이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구슬을 놓더라도 그냥 구슬 놓고 외부의 힘을 전혀 가하지 않는다 할 때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B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등시 시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기 보다시피 G는 중력과 속도이고요. A는 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파이는 원주율 값이에요. 파이 루트 G분의 A만큼 시간이 동일하게 걸립니다. 따라서 이걸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원의 반지름에만 영향을 받고 있을 뿐이지 위치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 지점, 뭐 여기 어느 지점에 있든 간에 그 지점의 위치하고 상관없어요. 중력과 속도, 원의 반지름, 원주율 값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동일하게 걸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이런 중요도 때문에 사이클로이드 굉장히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물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곡선입니다.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리고 적분편에서 일변수 함수의 미분 적분을 학원에서 적분에 응용해서 다시 선생님이 강조하겠습니다. 넓이, 길이, 부피, 표면적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물론 이유도 다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다 보니까 최종 아웃풋 그 자체를 암기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를 살펴봤고요. 사이클로이드는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등시 곡선이라고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이클로이드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 놓은 곡선으로서 트로코이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트로코이드는 또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 트로코이드의 특별한 경우가 지금 막 계산했던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자, 트로코이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렸던 그림을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제 반지름을 A로 놓지 말고 R로 놓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지름 R이 되는 원이 있었는데요. 아까는 이 원이 이제 우리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미끄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굴러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는 X축과 맞닿은 요 한 점이 그리는 자취방정식이 바로 사이클로이드였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D가 되는 지점,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을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거리 D가 요만큼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거리 D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다시피 우리가 D가 R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요 지점을 이제 요 지점의 궤적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원이 굴러갑니다. 원이 굴러갔을 때 이 부분의 궤적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이 궤적을 우리는 트로코이드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트로코이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트로코이드는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단지 그냥 사이클로이드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만들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이클로이드는 D가 R과 같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D 대신에 R로 놓아 보세요. D 대신에 R로 놓았을 때가 그게,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틀어서 우리는 트로코이드를 한 거예요. D가 R보다 큰 경우는 잠시 후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D가 R보다 작은 경우고 D가 R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궤적이에요. 자, D가 R과 같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D 대신 R을 써봐요. R이 공통하니까 묶어내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죠. 역시 Y는 이퀄 D 대신 R과 같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죠. 조금 전에 A로 썼던 것 대신에 R로 바꾸는 것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D하고 R이 같으면 이 트로코이드는 사이클로이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트로코이드는 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이 이제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굴러갔어요. 중심은 이제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요 점이 이렇게 돼서 여기쯤에 와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요 점의 좌표가 이제 P예요. 요 점의 좌표가 P, X, Y라 놓아 보겠습니다. 중심은 여기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중심각을 이 수선의 발 내리고요. 자, 요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로 놔 보겠습니다. 편의상 얘를 세타로 놔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장을 해볼게요.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걸 할까요?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직선 길이와 같죠. 처음에 이게 그림이 좀 약간 옆에다 그릴 거랬네요. 아무튼 이 호의 길이가 직선 이동 경로와 똑같습니다. 그림이 여기는 좀 짧고 여기는 길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혼돈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것이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 있죠. 자, 이 그림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 위에 그림하고 이제 덮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요 중심에서부터 연장하면, 자,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바로 이 직선 길이하고 똑같잖아요. 이동 경로, 이거. 얘가 처음에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이 길이하고 이 호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 길이하고 이 호의 길이가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반지름이 R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동 경로를 나타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똑같아야 되니까 부채꼴의 반지름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R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점에 P점의 좌표를 찾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릴 것이고요. 여기서 수평선을 그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수직을 또 이렇게 그어요. 여기다 긋지 말고 여기다 그려야 되겠군요.
여기서 수직선을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립니다. 자, 요 그림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부터까지는 파이레디안이죠. 얘가 파이레디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은 당연히 세타에서 파이를 빼는 거니까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자, 요 삼각형을 옆에다 따로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요 삼각형을 이제 따로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요 원의 중심을 5라 놓겠습니다. 원의 중심 5. 그다음 요 각이 바로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세타 마이너스 파이 수선의 발 내린 거고요. 요 점이 P가 된 거죠. 이 그림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길이가 D와 똑같아요. 이게 D예요. 이건 D. 이게 R이고 이건 D예요. 요 길이가 D가 된 거예요. 그 그림을 잘 보세요. 얘는 여기가 그 세타 마이너스 파이니까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요 길이가 됐죠. 요 길이는 D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이걸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우리는 자, 여기 볼까요?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자, 요 길이가 요 길이와 같아요. 그리고 요 빨간색 요 길이가 요 길이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 내리면은 여기 x라 했으니까 이 길이가 x가 된 거죠. 수선의 발 내리면 이 길이가 y가 된 거잖아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이제 요 길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잖아요. 요 길이가 요 길이와 똑같아요.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이거거든요. 여기가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수선의 발 내리면은 요 길이가 r이잖아요. 반지름 r. 요 길이가 주황색 길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여기서 말하는 d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럼 다 됐네요. 우리는 요 길이가 x잖아요. 자, x를 찾습니다. x는 이 길이 r 세타에다가 플러스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래서 r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2분의 파이 홀수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가로 완전 세타 쓰는데요. 자, 이건 몇 선면각인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파이는 시계 방향이고요.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플러스 세타니까 세타 항상 예가로 간자하거든요.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사원면. 3사원면에서 원래 함수 사인해보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r 세타 x좌표가 r 세타 마이너스 d 사인 세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한 게 이거예요. 여기 좀 지워볼게요. x좌표가 r 세타 마이너스 d 사인 세타, x가 r 세타 마이너스 d 사인 세타가 된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 길이가 y잖아요. y는 이 원의 반지름 r에다가 r 그리고 요 길이, 요 주황색 길이는 아까 지워버렸습니다. 이 길이 요거잖아요. d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예요. d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r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d 코사인 세타 예각으로 간주해서 그냥 쓰고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사면에서 원래 함수 코사인 해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y좌표도 계산해 보니까 y는 r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 좀 지워볼게요. 보다시피 y는 r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이클로이드를 좀 더 일반화시켜 놓은 트로코이드는 x가 이렇게 되고 y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술형일 때는 유도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연고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 이 트로코이드 한 번쯤은 유도를 해보세요. 사이클로이드, 트로코이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식일 때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그 결과만이라도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사이클로이드입니다. 트로코이드는 이렇구나라는 정도 알아두면 충분할 거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 노란색 그림은 바로 반지름보다 D가 더 짧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반지름 R과 D가 똑같으면 앞서 그렸던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되고요. 만약에 반지름 R보다 D가 더 길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더 길게 돼 있을 때.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역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계속 굴러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렇게 고리가 생기는 게 있죠. 정확한 거는 우리 교재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트로코이드에서 반지름보다 D가 더 길면은 트로코이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만약에 반지름보다 D가 짧으면은 이런 곡선이 계속 그려지고요. 만약에 반지름과 D가 똑같으면은 앞서 그랬던 이 사이클로이드, 여기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갔군요. 사이클로이드를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아요. 간단해 보이고요. 삼각함수로 표현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매개 변수를 소거시켜서 직교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복잡해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곡선을 전부 다 직교 방정식에만 의존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걸 다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된 걸 다루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삼각함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호도 간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교 방정식으로만 곡선을 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개 방정식으로도 곡선을 표시했을 때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이클로이드를 봐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사이클로이드하고 트로코이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림의 모양들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